안녕하세요. 이번 주 사이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한글날로 사이버 강의로 대체하게 돼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는데요. 사실 추석 때 올릴까 하다가 추석 때 올려도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석이 지나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요일까지 반드시 수강을 해주시고요. 모르는 내용은 수업 오기 전에 한 번 더 켜보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오셔서 물어보셔도 무방합니다. 어쨌거나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 한 학기 동안 또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시험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탄수화물 섭취와 당뇨 알아보기입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탄수화물과 당뇨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해당 사항들을 좀 보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 인구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양소로 칼로리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형태 중 하나입니다. 1g당 4칼로리의 열량을 가지고 있죠. 형태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만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권장량은 소와 성인 모두 130g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이거 딱 와닿진 않으시죠? 뒤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뇌에서 사용하는 최소량의 포도당을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여러분 단백질이라고 하면 당연히 고기류가 생각이 나실 거고 그다음에 지방이라고 하면 우리 돼지 비계 같은 그런 기름이나 아니면 식용유 아니면 그런 종류가 생각나실 거고 탄수화물 하면 곡류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네. 아무튼 여기 뭐 감자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뭐 파스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좀 뒤에서 볼 거고요. 사실은 식사를 통해서 우리 운동생리학 때 배웠지만요. 단백질, 지방도 탄수화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포도당 신생 배우셨죠?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탄수화물의 하한선을 0으로 규정하고 있긴 한데 사실 0으로 하면 우리 체대생들은 고강도 운동을 못 하기 때문에 0으로 하면 안 되죠. 요것들은 좀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민건강영양조사나 영양학회에서는 일일 총 에너지 섭취량의 45에서 65%가 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 우리 탄소, 수소, 산소 원자로 구성된 유기화물, 우리 지방도 똑같죠? 그리고 단백질에만 유일하게 뭐가 있다 그랬죠? 네, 질소가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 단백질량을 측정할 때 질소를 측정한다고 하였고요. 탄수화물은 어쨌든 탄소, 수소, 산소 원자로 구성된 유기화합물이다. 그죠? 이 CHO가 없으면 무기화합물이라고 했죠. 세계 인구의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양소. 여러분 옥수수, 쌀, 그죠? 그 우리 전 세계 곡물이 그죠? 우리 식사의 대부분이 되잖아요.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형태 중 하나고요. 1g당 4칼로리의 열량이 있다. 형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구조에 따라서도 잠깐 볼 건데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나눠지더라. 여기 표를 한번 볼까요? 그죠? 탄수화물 보면 단순당의 단당류, 이당류가 있고요. 여러분들 포도당 캔디 먹어보셨죠? 네, 포도당, 그다음에 과당, 과일인, 그다음에 갈락토스 이렇게 있고요. 2당 같은 경우엔 설탕, 그죠? 설탕이 있고 우리 우유에 있는 유당 있죠? 네, 유당이 있고 그다음에 뭐 메가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은요. 이제 포도당 분자가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건데요. 한 3개에서 10개 정도가 겹쳐 있는 올리고당류가 있고 아주 많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다당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당류에도 전분, 우리 생리학에서 배운 글리코겐 그리고 식이섬유도 있습니다. 요것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어떤 것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신체에 얻게 되는 영향이 달라지겠죠. 자,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 그죠? 뇌와 근육은 그죠? 탄수화물만 사용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포도당의 50%, 그죠? 포도당 없이는 살 수 없는 뇌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죠?
우리 그 수능 보러 가면, 그죠? 우리 단백질 에너지원을 쓴다면 육포를 주겠지만, 우리 수능 보러 가면 뭘 주죠? 네, 엿이나 사탕, 초콜릿 뭐 이런 거 주죠. 시험 잘 보라고. 뇌는 탄수화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가 지방이나 단백질 사용한다면 수능 보러 가기 전에 문 앞에서 뭐 아이스크림이라던가 아니면 육포 같은 거 주겠죠. 하지만 우리는 탄수화물만 사용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의 50%의 포도당은 몸의 다른 세포들이 에너지로 사용 가능하더라. 우리 이렇게 유용한데 탄수화물이 내가 필요한 것보다 잉여 에너지로 더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됐죠? 몸에서 문제를 일으켰죠, 그죠? 탄수화물이 부족하면요,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하게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이 감소하게 돼서 다이어트에 굉장히 유용한데요. 이게 반대로 너무 많이 탄수화물 먹으면 이게 지방으로 전환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당뇨, 지방간,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동영상을 좀 스킵을 해볼게요. 수업 시간 때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 탄수화물 중독 자가 진단 테스트가 있을 텐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7개 이상이면 중독이라고 써 있죠. 아마 위험 수준에 있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한번 쭉 보시고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몇 개 정도에 해당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정지하시고 한 2, 30초만 투자해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단당류를 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단당류라고 하면요. 모노, 그죠? 모노르고 뭐 이런 거 그죠? 단당류네요. 사카라이드가 이 당류를 의미하는 거겠네요. 그죠? 여기 보면 슈가라고 돼 있네요. 그죠? 더 간단한 화합물로 가수부대되지 않는다. 그죠? 이거 이하로 쪼갤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습니다. 그죠? 포도당. 우리 이거 운동생리학 시간에 아주 많이 배웠죠? 혈당이 기본 구성단위고 뇌 주요 에너지원이면서 모든 세포가 직접 이용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과당, 과일에 들어있겠네요. 그죠? 천연 과일당으로 가장 단맛이 강하다. 간에서 대사되고 혈당 상승이 상대적으로 낮다. 요거 당연히 단당류여서 흡수가 굉장히 빠르겠죠.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져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갈락토스가 있네요. 그 유당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우리 그 아기들 그 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고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는 덜 효율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이당류에서 이게 유당의 형태로 작용을 하겠네요. 그죠? 아, 근데 요것도 이제 많이 섭취하면 안 좋죠. 과일도 요새 그 브릭스 높은 거 막 한 번에 섭취하면 그 간에 부담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 혈당도 확 올려서 혈당이 확 높아지면 왜 안 좋은지 아직까진 모르시죠?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단당. 단당이 하나면요. 그 이당류는 그 두 개, 그죠? 더블 혹은 다이, 뭐 그죠? 예, 두 개를 표현하는 다이가 써서 그죠? 단당류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설탕, 자당이라고 하는 설탕, 메가당, 유당 등이 있네요. 그죠? 여기 이제 표로 정리해 놨는데요. 요런 식품 등에 각각 들어가 있네요. 먼저 보시면요. 설탕은 포도당이랑 과당, 그죠? 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네요. 가장 흔하게 섭취하는 이당.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과자, 초콜릿, 뭐 정제된 쌀, 뭐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정제된 쌀은 아니네. 그죠? 뭐 초콜릿, 과자, 뭐 이런 거 이제 또 많이 들어있겠네요. 유당, 그죠? 포도당 플러스 갈락토스. 우유와 우유에 들어있는 당. 아까 말했었죠, 그죠? 우리 다른 이당류와는 다르게 분해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그 유당 불내증 들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전 시간에 그 보충제 중에 웨이 프로틴이랑 밀크 프로틴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카제인 설명하면서 잠깐 나왔었죠. 네. 락토즈라고 하고 우리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에 200ml 이상 먹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말도 했었죠. 거기에 나오는 유당이 요 유당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가당입니다. 포도당이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주로 알아중인 곡물에서 발견되고 영양 보충제도 뭐 자주 사용돼요. 영양 보충제는 이 메가당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올리고당도 좀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소화가 비교적 빠르고
에너지 공급을 잘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요거 그냥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 상식적으로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소화 효소 보면요, 뭐 수크라제, 락타제, 말타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무슨 아제 요게 뒤에 붙으면은 그 효소라 그랬죠. 그래서 뭐 ATP 아제, ATP를 분해하는 효소,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리파아제, 그죠? 그래서 우리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해서 우리 체지방이 감소할 때, 그죠? 리파아제 뭐 이런 거 운동생리학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보시면 되고요. 포도당이 조금 중요했었겠네요. 그죠? 자, 뒤에서 보면요. 요거 그냥 참고로 우리 건강교육 시간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인종에 따른 유당불내증 유병률. 아시아인이 제일 높네요. 그죠? 95%가 유당불내증이네요. 아프리카계 미국인 뭐 이런 사람 보면 60에서 80%고 꽤 높죠 그래도. 아메리카 원주민도 높고 히스패닉도 높고 북유럽 사람들 유당불내증 거의 없네요. 이런 거 조금 부럽네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95%가 유당불내증인데 북유럽계 사람들은 98%가 유당불내증이 없다는 거죠. 뭐 이런 거 좀 신기하네요.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채취가 없죠. 네. 외국 사람들은 그 데오드란트 굉장히 열심히 뿌리는데 우리는 채취가 안 나는 유일한 민족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그런 유전적인 특성도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유당불내증. 네, 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유당불내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칼슘 흡수율이 보통 사람들 없는 사람보다 저하된다. 말년에 골다공증이 취약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한번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연령대별 유당불내증 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뭐 크게 유의한 거는 뭐 의미 있는 건 아닌데요. 아, 2, 3세 그죠? 애기들은요 단 한 명도 유당불내증이 없었다라고 써 있네요. 그죠? 354명을 조사했는데요. 아기들은 유당불내증이 없다가 나이가 들면 점점점 유당불내증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죠? 10살이나 10살, 뭐 한 3살 정도만 돼도 생겨버리네요. 그죠? 3살부터 생겨가지고 나이가 점점 들어도 유당불내증이 있고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복부 팽창, 그죠? 복부 팽만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죠? 위경련, 설사, 그죠? 화장실 잘 달려가죠. 호진성 피부염, 구내염. 우리 최대생들은 그 우유에다가요. 그 보충제에다가 우유 말아 먹으면 잘 가죠. WPI 먹으면 상관없는데 WPC 같은 그 게이너에다가 유청 들어있는 거에다가 그죠? 우유 같이 먹으면 이제 화장실 잘 달려가죠. 이런 것도 조금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이 보였다. 그냥 참고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큰 차이는 안 나요. 자, 올리고당 보겠습니다. 우리 그 복합 탄수화물로 갈수록 좀 건강한 애들이 좀 많긴 하죠. 네, 그 단당류가 레고블록 하나라고 하면 이당류가 두 개가 연결된 거고 올리고당류로 하면 이 그 포도당 블록이 한 3개에서 9개 정도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당류라고 하면 레고 블록이 그죠? 그 포도당 블록이 한 10개 이상 아주 많이 이게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여기 써 있네요. 그죠? 프록토올리고당, 양파, 마늘, 바나나 등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요구르트나 비피더스 음료 등에 많이 들어있다. 이거 한번 그냥 참고차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갈락토올리고당, 무유에서 존재하고 우유에서 추출해서 만든다. 뭐 올리고당 이런 거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번 영양학 공부한다고 보시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글씨가 안 보여서 이렇게 얼굴이 앞으로 나오니까 화면이 굉장히 커지네요. 좀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사이버 강의가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낯서네요. 굉장히 딱딱하고. 자, 이소 말토 올리고당 뭐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된장, 간장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꿀에서도 발견된다. 단맛은 설탕이 50%. 이런 거 우리 그 된장, 간장 우리 장 건강에 좋고 그죠? 좋은 유산균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뭐 올리고당으로 가니까 좀 뭐 건강에 유익한 것들이 좀 나오네요. 그죠?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도 확 높이지 않고 왜냐하면 결합체가 많다는 건
이거 다 끊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설탕처럼 가루로 확 먹었을 때 몸에 확 녹아버리는 게 아니고 쪼개고 분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혈당 상승이 우리 빨리 되면 안 좋은 건데 혈당 상승을 좀 낮춘다는 거죠. 대신 단점은 이런 것들은 좀 비싸거나 일부 사람들은 소화가 안 되거나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이게 보시면 이게 뭐 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류, 다당류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놨는데요. 표로 정리한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당류, 올리고당으로 보충제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뭐 참고차 보시면 되겠는데요. 에너지젤과 스포츠 음료. 여러분들 그 에너지젤 많이 드시죠? 운동 중에 빠르게 에너지 보충을 할 때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파우더도 있습니다. 일부 단백질 파우더에는 메가당이 첨가되어 있고 뭐 글리코겐 잡성한다. 여러분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웨이트 게이너, 트루메스, 그다음에 뭐 웨이트 게이너 이런 것들도 다 그 탄수화물 빨리 보충하거나 아니면 체중 증가 목표로 하거나 이럴 때 먹는 거죠, 보충제. 이런 거 좀 대체적으로 가격이 높진 않죠. 어쨌거나 탄수화물이 없으면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나 우리 뭐 체대생들처럼 이제 빠르게 탄수화물 보충하거나 뭔가 해야 될 때 이런 거 먹어준다는 거고요. 다당류, 폴리사카라이드 뭐 이렇게 써 있네요. 그죠? 아주 그 긴 사슬로 복잡하게 여러 개 막 꽁꽁 꽁꽁 이렇게 싸매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에너지 공급을 장시간 할 수 있겠습니다. 녹말. 여러분 녹말 많이 들어보셨죠? 전분, 스타치, 그죠? 글리코겐, 식이섬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섬유소. 자, 녹말 식물이 태양 에너지로 만든 포도당을 저장해둔 형태. 쌀, 감자, 밀가루, 그죠? 우리 설탕을 먹으면 이게 가루 형태를 딱 먹으면 한 번에 입속에서 싹 분해돼서 액체 형태로 녹아버리지만 감자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 감자 고체 상태로 목구멍으로 넘기면 막혀서 죽죠. 그죠? 이빨로 기계적으로 쪼갠 다음에 이 장으로 가서 연동운동 하면서 소화 효소 나오고 그죠? 이 기계적인 소화작용이랑 화학적인 소화작용 둘 다 이제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쪼개고 분해하는데 이렇게 고체 형태가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또 혈당도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고요. 뭐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 쌀, 감자, 밀가루 그죠? 아니면 그 뭐 이렇게 이런 형태들이 다 전분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분은 이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글리코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고, 그죠? 우리 글루코스를, 인슐린이라는 애가 어디에 저장한다 그랬죠? 간하고 근육에 저장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1학년들은 운동생리학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뒤에서도 아마 나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글리코겐은요, 우리가 먹은 이 탄수화물, 그죠? 혹은 포도당의 형태를 우리 몸에 저장하려면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탄수화물 로딩 들어보셨죠? 운동선수들 그 울트라 마라톤 하거나 아니면 그 철인 3종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마지막에 에너지 다 끌어다 써가지고 뭔가 하는 것들이요. 이런 거 탄수화물 로딩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글리코겐 저장량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함입니다. 요거 식사 방법도 있는데요. 운동생리학에서 아주 자세히 가르쳐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섬유소 있습니다. 섬유소. 네. 몸에서 소화되지 않으나 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몸속 청소부 역할 하는 섬유소가 있습니다. 요것도 뒤에서 잠깐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는 굉장히 좋죠. 음, 불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는 그 불용성이 있어요. 그리고 물에 녹는 수용성도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용성은요, 주로 통곡물, 견과류, 과일 껍질, 채소의 줄기 등이 풍부하고요. 소화기관에 수분을 흡수해가지고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대변도 좀 이렇게 좀 촉촉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만들죠. 그리고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녹는 성질입니다. 주로 과일이나 채소, 해조류 등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젤처럼 결합해가지고요. 끈적이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혈액으로 흡수되거나 혈액으로 흡수되는 걸 늦추거나 방지하거든요. 그래서 혈당도 조금 천천히 올리고요. 확 올리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과식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금방 배고프게 되고 늦추거나 아니면 방지해가지고요. 지방도 흡수가 안 되게 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게 합니다. 여기 잘 써 있네요. 그죠? 콜레스테롤 혹은 당분과 결합해서 이들의 혈액 흡수를 늦추거나 방지한다. 그죠? 뭐, 이런 거 굉장히 그 좋은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육에서도 사용하고 간에서도 사용하고 뭐 지방 조직으로 잉여로 남은 지방 조직에도 저장이 되고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죠. 뭐 쌀, 여러분들 그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좋아하는 칼국 칼국수가 아니라 뭐죠? 쌀국수, 그죠? 쌀국수 같은 것도 많이 먹으면 일회 용량보다 더 많이 먹으면 사실 나트륨도 많고 지방으로 전환이 굉장히 되기 쉽다.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탄수화물보다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거 좀 읽어보세요. 이 파트는 우리 운동생리학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던 내용이라서 아무튼 탄수화물은요 지방에 비해 3배 정도 빠르게 근수 쪽을 위한 ATP 생성, 그러니까 속근 빠르게 움직이는 근육 섬유들 그 해당 작용 ATPC 사용할 때 100m 달리기 같은 아주 빠른 근수축이나 아주 큰 힘이나 에너지를 동원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전체 에너지원의 80에서 90% 가까이를 탄수화물로 먹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동생리학 자료를 보시면 그죠? 이 VO2 max가 운동 강도죠. 운동 강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점점 지방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요.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죠? 탄수화물, 요 파란색 표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의 에너지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지더라. 탈진할 때까지 가면은 지방은 0% 쓰이고 탄수화물이 100% 가까이 쓰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살 뺄 때도 반대로 생각하면 고강도 운동을 하면 체중이 잘 안 빠지겠죠? 네. 여기 보면 중강도에서 저강도 정도 운동해야 이 지방의 기여도가 높아지고 탄수화물은 적게 사용되는데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은 살이 잘 빠진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탄수화물의 기여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운동 강도는 중간 강도 정도에서 30분 넘게 하는 게 좋다. 이런 거 운동생리학에 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운동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죠? 운동 시간도 길면 길어질수록 지방이 많이 사용되는데 운동 시간이 길다는 자체가 운동 강도는 낮단 소리죠. 여러분 100m 달리기 4번 이상 뛸 수 없죠. 운동 강도가 높으면 운동이 조기 종료되기 때문에요. 운동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운동 강도가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이 많이 쓰이고요. 대체적으로 운동 강도, 운동 시간이 짧으면 그죠? 우리 그래서 크로스핏 같은 거 하면 세게 했다가 어떻죠? 또 휴식 시간 갖고 세게 했다가 휴식 시간 갖고 그죠? 운동을 세게 하면 반드시 금방 끝나버리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그냥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울트라 마라톤 선수들 965km로 뛴대요. 그죠? 여러분 965km 뛰실 수 있나요? 며칠 동안 하겠죠? 5일 5시간 동안 뛰는데요. 그죠? 98%의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뚜르드 프랑스도 저번에 아마 보셨나요? 운동역학이나 운동 생략 시간에 보셨을 텐데 굉장히 고칼로리 탄수화물 식단을 많이 섭취한다. 수업 시간에 좀 오타니 식단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넘어가 보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아무튼 이 탄수화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도 운동 수행력이 좋겠죠? 그러니까 근육이 많다는 건 탄수화물이 아까 글리코겐은 간하고 근육에만 저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땡이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근육의 크기를 키워서 탄수화물을 넣어둘 공간을 많이 만들어두면 고강도 운동을 오래 하는데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구력 훈련은 탄수화물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충분한 탄수화물이 없으면요, 피로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여러분, 이 표 보시면요, 그죠? 운동 시간이 가장 긴 사람들은 무슨 식사를 한 사람들이요? 탄수화물 식사한 사람들이네요. 그죠? 보라색이 단백질 지방인데 탄수화물 안 먹은 사람이네요. 탄수화물 안 먹은 사람들은 운동이 진짜 빨리 끝나고요. 운동 시간이 거의 그죠? 1시간 안에 끝나버리고 여기 60분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빨간색은 탄수화물이랑 섞어 먹은 거죠. 뭐 지방, 단백질. 이렇게 한 사람은 2시간 정도에 끝나고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진짜 많이 간 사람이 요 사람 배웠어. 5시간까지 운동하네요. 그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피로도 천천히 옵니다. 우리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인간의 여유는 탄수화물에서 온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실제로 피로가 늦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탄수화물 너무 안 먹고 저탄고지 같은 식이 하면요. 운동하거나 뭔가 움직일 때 피로가 금방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도 적정량은 먹어주는 게 피로와 정신 건강에도 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들 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 제가 좀 자세히 다루고 운동생리학 내용이랑 좀 겹쳐서요. 넘어가고 좀 겹치지 않는 내용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요거 보고 넘어갈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아까 전에 그 1학년들이 있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2학년도 설명이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요. 그 음식물이요. 혈액 속에 그 설탕을 먹었다고 쳐봅시다. 그죠? 음료수, 그죠? 음료수를 먹었다고 하면 이 음료가 설탕이 액체 속에 녹아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혈액 속에 있는 그 포도당을 우리 혈당이라고 합니다. 혈당. 그럼 이 혈당이요. 우리 간이나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해야 나중에 운동할 때 쓸 거 아니에요. 이 간이랑 근육이라는 창고에 이 혈당을 보내주려면 택배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택배 기사가 누구라 그랬죠? 네, 여기 보이는 인슐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혈액 속에 가루들이 뽕뽕뽕뽕뽕뽕 들어오면요. 이 가루들을 묶어가지고 박스 형태로 딱 어느 창고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창고가 여기 보면 간하고 근육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간은 용량이 적어요. 한 얼마 저장 못해요. 간은. 네, 그래서 간에는요. 제한이 되고 근육은 크면 클수록 많이 저장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요. 좀 보시면요. 이 가루들을요. 섞어서 이 간이나 근육에 저장해야 되는데요. 이 간이나 근육에 옮길 때 인슐린이라는 택배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편하게 그죠? 택배 기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택배 기사가 있어야 그죠? 이 간이나 근육에 요 당을 그죠?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당 글루코스라고 하고요. 그죠? 아까 글루코스라고 써 있었죠? 이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우리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요. 이 글리코겐을 글루코스, 포도당 형태로 분해해서 혈액 속에 내보내 주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에너지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포도당이랑 글루코스랑 같은 말이고요. 그죠? 우리 저장되어 있는 형태는 글리코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애도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글루카곤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먹어서 혈액 속으로 들어온 포도당을 그죠? 글루코스를 글리코겐으로 전환해 주는 그죠? 저장해 주는 애가 인슐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시죠? 조금 정리를 다시 해보시고요. 요거를 당뇨랑 또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에너지를 먹었는데요. 이 에너지가 우리 몸속에 그죠? 간이랑 근육 혹은 다른 부위에도 에너지를 공급을 하겠죠. 우리 이 포도당이 있어야 우리 뇌도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인슐린이 고장난 거예요. 혹은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 혈액 속에 있는 애가 간하고 근육에 저장이 못 되고 소변으로 다 나가버려요. 얘가 뭘까요? 얘가 그죠? 당이 오줌으로 나간다고 해서 당뇨, 그죠? 당뇨병이죠? 그래서 우리 당뇨병에 1형 당뇨병이랑 2형 당뇨병이 있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슐린 자체가 안 나와가지고요.
우리가 먹은 에너지가 간하고 근육에 저장을 못하게 되는 그런 당뇨병 형태는 일형 당뇨병이고요. 인슐린은 나오는데 얘가 파란 쪽을 깁스한 거예요. 파란 쪽이 고장나 있으면은 한 손으로 택배를 옮겨야겠죠, 그죠? 그래서요, 이 포도당을 간하고 근육에 옮기긴 했는데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혈액 속에. 얘네가 소변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럼 에너지 흡수가 덜 되겠죠? 그죠? 에너지 흡수가 덜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 그 당뇨 합병증 보셨죠?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허기지거나요. 그 저혈당으로 쇼크가 오거나 실신하거나 뭐 구토하거나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이 생기고요. 또 안구나 뭐 이런 손발에 이제 손발이 썩어 들어가거나 이런 합병증도 생깁니다. 아무튼 인슐린 자체가 안 나오는 일형 당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슐린이 나오긴 나오는데 기능이 조금 떨어져서 이 포도당을 간이나 글리코겐에 저장시키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해버리는 이형 당뇨가 있습니다. 이거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PPT가 뒤에 있거든요.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운동을 하면요, 우리 그 인슐린의 민감성도 좋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더 잘 반응해가지고요, 간과 근육에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기전들이요, 운동생리학에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참고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했던 내용들인데요. 어, 궁금하시면 수업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그죠? 탄수화물을 적당히 먹어야 여기 피로에 도달하는 시간이네요. Time to fatigue 뭐 이렇게 써 있네요. 그죠? 피로에 도달하는 시간이 느릴수록 그죠? 느리게 피로에 도달해야 운동을 열심히 운동 수행을 잘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적당량을 먹어줘야 탄수화물 너무 안 먹으면 피로가 금방 오네요. 그죠?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먹어도 금방 오네요. 그죠? 소화기관에 혈액이 몰리겠죠. 여러분 그 밥 많이 먹고 달리기 하시면 옆구리 아프잖아요. 소화기관에 혈액도 몰릴 거고요. 소화기관이랑 운동, 근육으로 혈액 보내는 거랑 또 혼선도 올 거고요. 너무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적당량의 탄수화물 먹어주면은 피로에 도달하는 시간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죠? 오랫동안 더 고강도 운동을 수행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 축구로 치면, 그죠? 후반 초반에 지치는 선수가 있고, 후반 끝에까지 90분까지 잘 달리는 선수가 있을 텐데, 그죠? 90분까지 잘 달리는 선수일 확률이 높겠죠. 이런 선수들이. 그죠? 자, 이런 그래프도 있습니다. 보시면요. 어, 여기 보면 3 successive heavy training day라고 써 있네요. 그죠? 3일 동안 이 헤비 트레이닝, 뭔가 이 초고강도 운동을 3일 연속했나 보네요. 그래서요,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고요. 그죠? 노란색은 별로 안 먹은 사람들인데요. 근육 내 글리코겐 농도를 봤더니 쭉 첫날에 떨어졌다가 섭취를 많이 하면 쫙 다시 비슷하게 올라가고 또 내려갔지만 또 많이 먹어준 사람들은 확 올라가고 떨어지지만 또 확 올라.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에 탄수화물 적게 먹은 사람들은 쭉, 쭉 떨어져서 근육 내 글리코겐이 3일차 되니까 20%밖에 안 남아있죠. 요 사람은 거의 100% 가까이 남아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차이가 많이 났다. 그죠? 당연히 운동 성력도 차이가 많이 났을 겁니다. 요런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뭐 요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운동 시 탄수화물 섭취 타이밍. 그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운동 4시간 전. 또 운동 4시간 전에는요, 사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적당히 먹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소화 흡수되는데 4시간 되니까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 운동 1시간 전에는 사람마다 이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논쟁적입니다. 피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저혈당 때문에 좀 먹어줘야 된다는 것도 있고. 이거는 사실은 근데 너무 고강도 운동하는 사람은 1시간 전에 먹는 거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운동 직전에는 당연히 그죠.
그 덜 먹어주는 게 좋겠죠. 그죠? 운동 성능 증진 안 된다. 그죠? 직전에 섭취하는 거. 운동 중에는 우리 그 마라토너들 보시면요. 그 일정 부분 그 농구 선수들 보면 쉬는 시간마다 와서 음료에 있는 거 먹어주죠. 음료에서 있는 것도요. 그 혈액 농도랑 비슷한 게 있고 혈액 농도보다 더 낮은 게 있고요. 혈액 농도보다 확 그 당 농도가 높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구분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적절하게 좀 섭취해준다. 선수마다 좀 선호하는 음료수도 다르죠. 운동 시 10% 이상의 용액 섭취하는 것은 소화기관에 거부감 느낄 수 있다. 선수마다 다르다. 유전적으로 잘 소화하는 사람들도 달라서 사람마다 다르겠네. 우리 그 운동할 때요. 정찬성 선수 같이 초 엘리트 선수들 보면 하루에 막 10kg도 빼버리잖아요. 하루에 감량 많이 할 수 있는 선수는 그 피지컬이 좋아서 많이 감량하는 것도 있지만 감량했다가 갑자기 확 증량시켜 버리면 경기장 들어갔을 때도 좀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체중이 많이 나가면 더 파워가 세니까요. 사람마다 요 버틸 수 있는 레인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루에 10kg 빼면 죽겠죠. 못 버티고. 또 사람의 그 신체 능력에 따라서 또 이런 음료에 따른 피로도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꼭 정답으로 생각하고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섭취 타이밍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이게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30에서 75분 정도의 간헐적 운동은 아주 적은 양 먹으면 되고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팀 스포츠는 시간당 60g 먹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시간 운동은 90g까지 먹어줘라. 네, 요거 그 ACSM이랑 그 운동 영양학회 가이드라인에 있는 자료인데요.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스포츠 음료 요까지만 보고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토레이, 그죠?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어쨌거나 혈액 농도와 유사한 전해질과 그죠? 혈액 농도와 유사한 전해질, 아이소토닉이네요, 그죠? 아이소토닉. 그다음에 혈액보다 낮은 농도의 전해질과 저농도의 그러니까 우리 하이퍼 하면 그죠? 하이퍼텐션 뭐 고혈압 그죠? 하이퍼 하면 뭐가 높은 거고요. 하이포텐션 이런 건 저혈압이죠, 그죠? 하이포토닉 그죠? 농도가 더 낮은 거네요. 그다음에 아이소토닉 여러분 아이소메트릭 뭐였죠?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동일한 이런 거였죠? 혈액 농도와 동일한 거네요. 뭐 이런 거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액 농도와 유사한 전해질이 6에서 8이네요. 그죠? 요즘에는요, 이게 옛날보다 더 음료수가 다양해지고 저당 음료가 많이 나와가지고 요즘에는 하이포토닉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같은 브랜드여도요. 예전에는 그 하나의 브랜드 게토레이라고 하면 거의 하나나 많으면 두 개였는데 요즘엔 원투 쓰리가 다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 한번 그냥 참고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요. 여러분도 잠깐 쉬셨다가 저도 잠깐 쉬고 두 번째 동영상에서 저농도, 중간농도, 고농도 그 음료수부터 몇 가지를 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